지난 시간에 핵말을 활용해 정석을 익히고 그 정석을 이용해서 간단히 포석을 짜는 것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석을 귀에서 생기는 가장 간단한 정석을 이용해서 포석을 짤 수 있었는데, 자, 지금 백이 여기를 지킨 상황에서 이제 비어있는 변 중에 가장 넓은 곳이 이곳이고 여기가 아직 이제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은 변이죠. 흙이 둘 차례니까 가령 이쪽 어딘가를 하나 둘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고, 자, 백도 아직 지켜지지 않은 흙 모양 어딘가에 띄어둘 수가 있어요. 아직 흙집이 확실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나 이런 데 중간 정도에 띄어둘 수가 있는데, 가령 상대 모양에 이렇게 띄어들게 되면 백이 흙 모양에 띄어들면 흙 입장에서는 백을 공격하게 돼요. 내 돌이 많은 곳에 상대가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공격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걸 꼭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뭐 잡으면 좋지만 살려주더라도 그렇게 공격을 이용해서 내가 어딘가에서 이득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흙이 가령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백을 둘러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백이 나오려고 해도 이렇게 막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백이 더 이상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건 끊기게 되죠. 이렇게 끊기면 이 세 점은 흙집 모양에 갇힌 이제 모양이 됩니다. 집에. 그래서 뭐 이렇게 둬서 끊겨도 그렇고, 이걸 끊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두지 않고 이제 이 안에서 백돌이 두 집을 내고 살아야 돼요. 어차피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 끊기니까. 자, 이 상황에서 백이 두 집을 내고 살아야, 두 집을 내야만 완전히 사는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강좌에서 우리가 따로 된 두 집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따로 된 두 집. 예를 들어 일단 두 집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로 된 두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을 둘러싸야 돼요. 우리가 둘러싼 집의 개수를 공도라고 했잖아요. 공도를 이렇게 넓혀 가야 돼요. 둘러싼 집의 개수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넓혀가고, 자, 넓혀갈 때도 우리가 배운 핵말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지만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너무 빠르게 가다가 내 돌과 끊겨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내 돌과 연결된 상대 돌과 좀 가까이 있으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튼튼한 모양으로. 여기 흙이 다시 막으면, 자, 이 모양 많이 둘러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여섯, 일곱 개 정도 지금 집을 둘러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둘러싸면 백이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백이 집을 두 개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누든지, 이러면 하나짜리, 뭐 네 개짜리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나누든지, 그럼 뭐 두 개짜리, 하나짜리 서로 나눠지잖아요. 집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백이 사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을 많이 둘러싸면 살 수 있지만, 이제 흙도 백한테 이렇게 많은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좀 방해를 하러 갈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간단하게 흙이 바깥을 그냥 막아와서 백이 비교적 수월하게 공도를 확보한 모양을 보여준 거고요. 흙도 뭐 이렇게 순순히 백한테 넓은 공도를 내주진 않겠죠. 어쨌거나 돌을 살릴 때는 이렇게 공도가 넓어지면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된 두 집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이 공도가 얼마나 넓은지, 또 이 공도의 모양에 따라서 쉽게 살 수도 있고 또 쉽게 살지 못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대 돌로 둘러싸이게 되면 돌의 사활이 문제가 돼요. 만약에 둘러싸이지 않고 넓은 곳으로 빠져나간다면 내 편과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또 넓은 곳에서 집 모양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돌의 사활이 위험한 상황이 되진 않지만, 일단 상대 돌에 둘러싸이면
돌의 사활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당장 빨리 따로 된 두 집을 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둘러싼 집의 개수, 궁도가 필요한데 이 궁도를 일단 많이 둘러싸면 유리하긴 하지만 똑같은 개수의 궁도를 하더라도 궁도의 모양에 따라서 쉽게 살 수 있는 모양이 있고 또 쉽게 살지 못하는 모양이 있어요. 그 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따로 된 두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궁도가 필요한데요. 궁도가 가령 하나라면 절대 이건 따로 된 두 집을 만들 수 없잖아요. 상대한테 둘러싸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돌의 모양이 궁도가 하나뿐이라면 따로 된 두 집 모양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궁도가 두 개일 경우 마찬가지예요. 이걸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봐야 내 집만 줄어들죠. 그래서 집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궁도는 1, 2, 3, 3개예요. 3개가 있을 때 만약 내가 둘 자리라면 이렇게 둘로 나눠서 완전히 살아있는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상대가 밖을 다 막아와도 나를 따낼 수 없는 모양이 완전히 살아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둘 수 없는 자리 두 개를 확보해야 완전히 살아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집이 따로 두 개로 나눠져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둘 자리가 아니라 흑이 둘 자리가 아니라 백이 둘 자리라면 백이 이 자리를 두 집 못 내게 방해를 해서 흑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잡히면 바둑이 끝나면 그냥 가져가는 거라고 그랬죠, 백이. 그래서 어쨌거나 집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궁도는 1, 2, 3, 3궁도이고 이건 내가 둘 차례면 살 수 있고 상대가 두게 되면 잡히는 궁도예요. 3궁도는 다 그래요. 어떤 모양이 되든 궁도가 3개면은 내가 두면 살 수 있고 상대가 두면 잡히게 돼요. 3궁도는. 자, 그럼 4궁도를 한번 볼게요. 이 4궁도가 모양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쭉 뻗은 가느다란 모양. 이게 가장 살기 쉬운 모양이에요. 4궁도는 가느다란 모양. 뭐 다른 궁도도 그렇지만 5궁도, 6궁도도 그렇지만 다 가느다란 모양이 따로 된 두 집을 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느다랗게 1, 2, 3, 4개 4궁도를 확보하면 가만히 놔둬도 살아있어요. 이건 백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두 집 모양을 방해하러 와도 흑이 언제든지 집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리 와도 이렇게. 그래서 굳이 흑이 따로 집 두 개를 나눠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만 놔둬도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역시 가느다란데 조금 이렇게 구부러진 사궁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느다라면 살아있어요. 백이 잡으러 와도 언제든 따로 된 두 집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느다란 사궁은 이제 살 수가 그냥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통통한 사궁이 있어요. 이 통통한 사궁이 가장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죽어 있어요. 내가 집을 두 개로 나누려면 항상 돌 두 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나누든지 이렇게 나누든지. 근데 바둑은 한 수씩 두는 거니까 내가 나누려고 하면 상대가 방해를 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통한 사궁은 그냥 죽어 있는 모양이라 이제 집 모양을 만들 때 궁도를 둘러쌀 때 이렇게 통통한 사궁이 이제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사궁 이상으로 둘러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사궁인데 이제 이거는 가느다랗긴 한데 가운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뭐 모자 모양이기도 하고 뭐 산 모양이기도 한데 이런 모양은 삼궁하고 똑같아요. 내가 두면 집을 3개로 나눠서 살 수 있지만 상대가 둘 차례라면 이 자리를 넣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가느다란 사궁 중에서도 이렇게 가운데가 튀어나온 모양은 조금 완전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삼궁에서처럼 내가 두면 살고 상대가 두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궁, 통통한 사궁은 이제 좋지 않다고 했고요. 5궁을 한번 볼게요. 5궁부터는 가느다란 5궁이면 당연히 가느다란 4궁도 아까 모자 모양만 빼고는 완전히 살았기 때문에 가느다랗게 5궁을 만들면 뭐 당연히 살아요. 가느다랗게 5궁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사는 거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고 5궁 모양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이렇게 통통한 사궁에서 하나가 늘어나는 모양 있잖아요. 이러면 5궁이 되잖아요. 그래서 4궁은 완전히 죽어 있지만 일단 5궁이 되면 3궁에서처럼 내가 두면 살 수 있어요. 나눠지잖아요. 세 집짜리랑 한 집짜리로. 하지만 또 상대가 두면 잡히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역시 이 통통한 모양이 끼어 있으면 5궁이 되더라도 확실히 살아있지는 않은 거죠. 내가 둘 차례면 살고 상대가 두면 잡히고.
이게 이런 오공이 이제 좋지 않은 오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공은 이제 다 살아있다고 보면 돼요. 오공은 이 자동차 모양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자동차 오공, 애들한테는 뭐 자동차 오공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공은 내가 둬야 살고 상대가 두면 잡힌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오공은 다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육궁부터는 내 모양에 어떤 약점이 없는 이상은 완전히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약점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상대가 방해를 하려면 이런 데나 이런 데를 도우겠죠. 둘로 나누지 못하게 하려면. 근데 이렇게 두면 나눌 수가 있어요. 이리 가면 이렇게 두고, 이제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둬서 나눠지죠. 둘 수 없는 자리가 두 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뭐 백이 이쪽으로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 위해서 어딜 둬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둬버리면 백이 이렇게 둬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두고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둬서 나눠지고, 백이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둬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게 중요해요. 상대가 내 모양을 방해하러 왔을 때 어디로 둬야 내 모양이 나눠질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육공부터는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예외. 이 변에서 끝부분에서 육궁이 되면 약점이 없는 이상은 거의 살아요. 내 돌의 약점. 약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돼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둘러쌌어도 이런 끊어져서 두 점이 단수당에 잡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약점이 있으면 이제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점이 없이 육궁이면 거의 완전히 사는데, 저 변에서 그런데 중앙 쪽에서 육궁을 둘러쌌을 때 아직 확실치 않은 모양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중앙 쪽에서 육궁을 둘러쌌을 때 아까 사궁에서 하나 이렇게 튀어나온 자동차 모양 기억하시죠? 오궁, 자동차 오궁. 여기에서 이 튀어나온 것 바로 옆쪽에 하나 또 튀어나오는 거,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은 6개잖아요, 궁도가. 그래도 상대한테 만약에 둘러싸였다고 생각하면 흙이 둬야만 완전히 사는 모양이에요. 하나, 둘, 3개로 나뉘죠, 집이. 하지만 백이 여기를 두면 흙이 둘러 나눌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런 데를 둬도 이런 식으로 두면 나눌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둬서 나눌 수가 없으면 다 잡히게 돼요. 만약에 백한테 둘러싸였다면. 그래서 육궁은 이제 이 모양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사궁에서 양쪽으로 뿔이 나 있는 모양, 이건 아직 확실히 살아있지 않고 나머지 모양은 확실히 살아있다. 그 다음에 아까 오궁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 자동차 오궁이 먼저 둬야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잡히고, 이 육궁처럼. 그런데 그 오궁은 딱 이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 더 기억해야 될 모양이 있어요. 이 별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궁에서 모자 모양이 좋지 않다 했잖아요. 다른 사궁은 다 가느다란 사궁은 사는데 이런 모자 모양은 내가 두면 셋으로 나눠서 살지만 상대가 두면 잡힌다고 그랬죠. 이 모양에서 역시 오궁으로 궁도 하나가 더 늘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오궁으로 늘어나도 이건 흙이 둬야 집이 4개로 나뉘면서 확실하게 살고, 백이 여기다 두면 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오궁은 예외적인 모양이 2개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별 모양과 자동차 모양은 아직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육궁은 딱 예외적인 모양이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방향 바로 옆쪽에 또 하나 이렇게 나란히 튀어나와 있는 이런 육궁 모양은 또 내가 둬야만 살고 상대가 두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된 두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둘러싼 공간, 둘러싼 집의 개수가 중요한데, 둘러싼 집의 개수를 이제 궁도라고 하는데, 궁도가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또 그 궁도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가느다란 모양일수록 유리하고, 그런 가느다란 모양이 아니라면 최소 5궁 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 5궁도 모양에 따라서 또 통통한 모양의 5궁은 확실하게 살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육궁이라 하더라도 딱 예외적으로 한 가지 이런 모양은 확실하게 살아있지 않으니까 내가 둘 차례라면 얼른 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잡을 수 있으면 잡게 되고. 그래서 이 궁도에 따라서 돌의 사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런 궁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돌을 잡을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돌의 사활을 그 사활이 걸린 모양을 통해서 실제로 잡는 수, 뭐 살리는 수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